겠지 하면서 항상성 유지에 세 개를 묶어놓은 거고, 쌤이 항상성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저 세 가지 샘플을 이제 이걸 통해서 빠르게 이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를 보여줄 거야. 그림으로 이해만 해주면 됩니다. 암기는 다음 사항이고, 자 일단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일단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항상성 우리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항상성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항상 우리 몸을 항상 똑같게 유지시켜주는 성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중추신경계 배웠을 때 항상성 조절에 중추가 되는 뇌가 있었어. 누구였죠? 간뇌가 있어. 간. 쌤이 암기법으로 야 우리 몸에 간을 맞춰주는 뇌가 있어. 간뇌가 그래서 항상성 조절의 중추야 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뇌를 한번 상상해봐. 그 뇌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 몸을 항상 살펴보고 있어. 우리 몸이 어떤가? 우리 몸이 체온이 내려갔나 올라갔나 항상 살펴보는 게 간뇌 역할이야. 내 몸의 체액의 농도가, 즉 삼투압이 떨어졌나 올라갔나 항상 살펴보는 거고, 혈당량 수치가 내려갔나 올라갔나 항상 살펴보는 게 간뇌의 기능이라 보면 됩니다. 간뇌가 혹시 그게 무너지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좀 달라지면은 그걸 다시 원래 상태로 맞춰주기 위해서 간뇌로부터 어떤 기작이 시작돼가지고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면은 간뇌가 그 중추가 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간뇌 시상하부로부터 출발해요. 시상하부. 그러니까 시상하부에 붙어 있었던 게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이었죠. 그 녀석들이 일단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겠네요. 자, 그리고 피드백. 그래서 항상성 유지의 원리는 너무 많으면 너무 적게 만들고, 너무 많으면 적게 만들고, 너무 적으면 많게 만드는 이러한 냉방기, 온풍기, 냉온풍기의 어떤 원리랑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26도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집의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은 이제 온풍기가 돌아가서 이제 따뜻하게 만들고,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은 다시 냉방기가 돌아가게 해서 어떤 온풍기를 끄거나 해가지고 다시 낮춰주고, 항상 26도를 딱 맞춰주는 기능을 하는 게 이 자동 온도 조절기잖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간뇌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높으면 낮춰주고, 낮추면 높여주고,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작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음성 피드백. 음성으로 피드백한다. 다른 말로 음성 되먹임이라고 해요. 피드백이 영어잖아, 피드백.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되게 웃겨. 되먹임. 그래서 음성 피드백. 그러니까 되먹임이라고 써요. 되먹임. 피드백을 다른 말로 되먹임이라고 불러요. 되먹임. 다시 먹이나? 자, 그래. 그래서 대부분 음성 피드백으로 가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누구만큼은 양성 피드백이다. 옥시토신만큼은 얘는 양성 피드백이다. 너무 많이 나오면 더 많이 나와.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양성 피드백의 원리가 됩니다. 얘만 그래, 얘만 양성 피드백으로 작용을 한다. 우리 뭐 모든 기작은 다 음성 피드백으로 돌아간다 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예냐면요. 우리 몸속에 뭐가 없다고 쓸까? 좀 억제하는 거니까 너무 많이 나왔다.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가 됐어. 우리 몸에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 티록신 분비 조절이니까.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우리 세포업이 너무 많이 촉진돼가지고 막 우리 체온이 막 올라가고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체온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티록신이 또 많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때 우리 몸이 너무 체온이 뜨겁다! 또는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걸 누가 감지한다? 간뇌가 감지한다. 그래서 안 돼. 지금 티록신 나오면 안 돼. 티록신이 나오면 안 되니까 뭘 자극하면 안 돼. 티록신이 나오는 갑상샘을 자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억제시켜야 합니다. 맞죠? 그거야. 너무 많이 나오면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일단 이거를 안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안 나오게 한대요. 이게 뭐냐면, 자, 이거 봐봐. 갑상샘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게 3번이야, 이미. 갑상샘을 자극하기 위해서 호르몬이 두 가지의 호르몬이 나온다는 뜻이야. 아까 우리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었죠. 갑상샘이 타이로이드, 그죠? 자극이 스티뮬레이트 호르몬. 그래서 아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다른 말로 TSH라고 합니다. TSH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죠. 뇌하수체 전엽. 자, 근데 뇌하수체 전엽은 독립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 그 뇌하수체 전엽에서 독립된 그 뇌하수체 전엽이 TSH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엽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또 필요하다고. 복잡해. 그 전엽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뭐냐면 뇌하수체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래서 방출하다 그래서 R을 써요. 릴리즈나 그래서 뇌하수체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러니까 갑상샘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래서 이 간내 시상 하부에서 TRH를 먼저 방출을 하고요. 얘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하면 전엽에서 TSH가 나와서 갑상샘을 자극한다는 거야. 그래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는데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먼저 뭐부터 안 나와야 돼? TRH가 안 나오면 TSH도 안 나올 거고 TSH가 안 나오면 갑상샘도 안 자극할 거니까 티록신도 안 나오겠죠.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얘가 특히 복잡해요. 좀 단계가 많다. 복잡하다기보다 얘를 방출하기 위해선 얘가 나와야 되고 얘가 나오려면 또 얘가 나와야 돼. 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후엽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후엽은 위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돼 그냥. 그죠? 연결돼 있으니까. 전엽만큼은 이렇게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걔를 또 자극하는 호르몬이 또 필요해. 그게 TRH다. 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방금 한 얘기가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시작은 간내 시상하부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성 피드백으로 맞춰준다라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는 높여주고 하나 낮춰주는 걸 기량작용이라고 했죠. 우리 기량작용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는 높여주고 낮춰주는 모든 작용을 기량작용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그림 못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갑상샘 종이거든. 갑상샘 종. 갑상샘 위치가 여기잖아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부었을까 이거야. 갑상샘을 너무 자극해서 부은 거야. 갑상샘을 계속 자극해. 그러니까 붓는 거야. 막 붓는 거야. 갑상샘을 자극하면 뭐가 나와야 돼? 티록신이 나와야 되죠? 티록신이 안 나오는 여자야. 티록신이 안 나와. 너 왜 이렇게 되니? 저 티록신이 안 나와서요. 티록신 방출이 안 돼. 그래서 티록신이 방출 안 되니까 생각해봐. 간내가 몸이 춥다는 걸 느꼈어. 야, 그럼 티록신 나와야지. 그래서 TRH, TSH 나와가지고 갑상샘을 자극했어. 티록신이 안 나와. 계속 추워. 근데 얘는 이상하다. 분명히 신호를 보내는데 왜 안 나오지? 또 보내. 또 자극해. 또 안 나와. 그럼 계속 자극하는 거야. 왜 안 나올까? 티록신을 만들 때 이게 호르몬이잖아. 티록신이라는 호르몬 만들 때 어떤 원소가 필요하냐면 아이오딘이라는 원소가 필요해요. 아이오딘 우리 17쪽 원소에 속하잖아. 아이오딘 원소가 필요한데 아이오딘을 섭취를 못한 여자야.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이오딘이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해조류, 바닷가에서 먹는 음식에 아이오딘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니까 바다에서 멀잖아. 아이오딘을 섭취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오딘이 없으니까 티록신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갑상샘을 계속 자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이오딘 부족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천일 제염을 먹죠. 바다에서 생산한 소금 먹잖아. 그 소금에도 아이오딘 들어있다. 그래서 소금만 먹어도 천일 제염이라는 소금만 잘 먹어도 아이오딘 섭취를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조류도 많이 먹죠. 많이 먹으니까 바다에서 나온 음식들을 많이 먹으니까 아이오딘이 부족할 일이 없어. 근데 특히 저쪽 내륙지방은 내륙의 한가운데, 중국 한가운데, 아프리카 한가운데 이런 데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디죠? 무슨 인민구호기관 이런 데서 이제 아이오딘제 영양제를 만들어서 이제는 막 뿌려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옛날에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자, 티록신이 안 만들어지면 이럴 수 있겠구나. 이것도 무슨 기작의 폐해가 되는 거야. 음성 피드백의 폐해가 되는 거야. 없으니까 계속 음성 피드백의 폐해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갔어요. 5번 넘어갔고요. 혈당량 조절 기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될 때까지 쭉 진행해 볼게요. 혈당량 조절은 아까 쌤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좀 확대하면서 할게요. 자, 어떤 상황부터 보냐. 식사,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으면 밥 속에 들어있는 당분 성분이 이제 소화를 통해서 흡수가 될 거 아니야. 혈당 수치가 쭉 올라갑니다. 혈당량이 증가한다부터 시작해. 밥 먹으면 혈당량이 증가하는 거야. 이걸 그래프로 줄 거거든요. 그래프로. 혈당 수치가 쫙 올라가. 그래프를 줘. 그러면 이제 무슨 호르몬이 나와야 하느냐. 이걸 물어본다고. 당연히 나올 게 있죠. 그러면 일단 자, 혈당을 낮춰주려면 뭐가 나와야 돼? 인슐린 나와야 되죠? 혈당을 낮춰주려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인슐린을 방출하는 내분비샘이 어디죠? 이자였죠? 그래서 이자에서 인슐린 내보내는데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와요. 자, 이자를 잠깐 그려볼게요. 이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자 안에는 알파세포도 있고 베타세포도 있고 알파와 베타가 있어요. 알파가 먼저고 베타가 나중이죠. 그래서 먼저 나중을 좀 따질 건데 먼저 알파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 알파세포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이에요. 글루카곤이고요. 베타에서 만드는 게 인슐린이에요. 쌤은 순서로 기억을 하는데 알파는 글루카곤. 지금 아까 암기법 소개하다 말아서 그런데 이게 혈당을 다시 올리려면 어디 가서 뭘 끄집어내야 돼? 간한테 가서 포도당을 끄집어내야 되죠. 그래서 간 쪽으로 간다는 뜻으로 글루카곤했다. 간 쪽으로 글루카곤했다. 뜯어내려고. 그래서 글루카곤을 먼저 간에 가서 뜯어내는 작용들을 했었는데 이제 간에서 이제 뜯어내는 게 글루카곤이고 다시 간에다가 집어넣는 게 나중에 이제 혈당이 너무 많아질 경우에 다시 집어넣는 걸 인슐린. 그래서 글루카곤이 먼저, 인슐린 나중. 좀 이렇게 약간 설득력이 부족하다. 내가 봐도 글루카곤이 먼저, 인슐린 나중.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파가 글루카곤, 베타가 인슐린. 초절정 암기법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쓸 수가 없어 지금. 이거 굉장히 뭐랄까 대중적이지 못한 어떤 암기법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찾아오면 알려줄게요. 대중 강의에서 쓸 수가 없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알파가 밑에 나와 있어요. 알파가 여기 나와 있죠. 알파세포 여기 있죠. 이자의 알파세포가 글루카곤 나오는 거고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나온다는 걸 먼저 기억하자는 거야. 그래서 인슐린이 하는 기능은 혈당에 있는 포도당을 간에다가 저장하는 기능을 했었죠. 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인슐린 기능 봐봐. 인슐린은 혈당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 형태로 간에 저장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합니다. 자, 피 속에 혈당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간에다가 막 보내가지고 막 저장하는 것도 하지만 이걸 빨리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각 세포한테 막 보내. 빨리 소모해! 각 세포들한테 막 보내가지고 빨리 소모하라고 막 푸시하는 기능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각 세포한테 포도당을 흡수시키는 것도 얘가 담당을 합니다. 인슐린의 기능이야.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 혈당량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 혈당량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줍니다. 정상 혈당량으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또 이것도 누가 감지한다? 간내가 감지하는 거야. 식사 후에 혈당이 올라갔다는 것도 누가 감지한다? 간내가 감지하는 겁니다. 감지해서 간내를 통해서 이자를 자극하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이제 혈당이 너무 떨어져.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운동을 하는 거 나와 있죠? 운동을 해서 혈당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야. 피 속에 있는 혈당을 이용해서 막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막 혈당이 떨어져. 혈당이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간내가 감지하죠. 감지해서 이자의 무슨 세포? 알파세포를 자극해요. 이자의 알파세포를 자극해. 물론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를 자극하는 건 이건 호르몬은 또 아니야. 호르몬은 아니고 신경을 통해 자극합니다. 여기 있죠? 교감신경 나와 있죠? 신경을 통해 자극해요. 아까 교감신경이 혈당량을 증가시킨다는 거 기억나? 교감신경이 혈당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연결되어 있고요. 위에는 부교감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혈당을 올려주기 위해서 혈당을 올려주는 거니까 교감신경이 자극을 해가지고 이 교감신경에 의해서 이자의 알파세포도 자극이 되고요. 부신의 속질도 자극이 돼서 에프네프린도 나오고 글루카곤 나와서 둘 다 혈당을 올려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둘의 기능은 같네요. 에프네프린과 글루카곤은 둘 다 간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끄집어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공통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글루카곤의 기능과 에프네프린의 기능이 같다는 거. 원리도 똑같아. 그래서 어떤 글리코젠을 분해하는 기능을 둘 다 담당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게 에피네프린,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었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감과 부교감 연결하는 것까지 나와 있으니까 잘 정리해야 돼. 아까 부교감은 이게 안 나와 있지만 이거 부교감이에요. 이자 베타세포 자극하는 부교감입니다. 부교감신경이야. 부교감신경이 베타세포를 자극합니다. 얘는 교감만 나와 있죠? 부교감이 자극을 해요. 빠져있지?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밑에 텍스트로 그냥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는 뭐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출제됩니다. 자, 그래프에서, 자, 식사. 왼쪽. 식사를 하고 나면 빨간색이 주르륵 올라가. 포도당 써있죠?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혈당 수치가 올라가니까 혈당 수치를 낮추려면 무슨 호르몬이 나와야 돼? 인슐린 나와야죠. 그래서 인슐린 수치도 같이 주르륵 올라가게 됩니다. 맞나요? 이건 뭐야? 인슐린이 올라가면 글루카곤은 나오면 안 되지. 글루카곤은 오히려 쭉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이는 겁니다. 이거 지금은 글자가 나와 있으면 나중에 글자를 안 주겠죠? 누가 인슐린이고 누가 글루카곤인지를 찾아라. 이런 문제 나오겠죠? 식사 후에 급격히 같이 증가하는 건 당연히 인슐린일 거고요. 식사 후에 떨어지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이겠죠.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반대로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급격히 증가하는 호르몬이 있대요. 글루카곤이겠죠? 운동을 하고 나서는 혈당을 다시 보충해야 되니까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겠네요. 물론 에피네프린도 나올 수 있겠죠. 에피네프린도 함께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찾아라 그러면은 얘가 인슐린, 글루카곤인 걸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은 그래프예요. 원리만 알면 됩니다. 자, 당뇨병도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볼게요. 당뇨병은 아까 뭐가 고장난 거야? 인슐린이 고장난 거야. 즉 이자가 고장나서 인슐린이 안 나오면 혈당을 제대로 낮추지 못하니까 당뇨병 걸리는 거거든? 근데 그걸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해요. 제1형. 당뇨병이 1형이 있고 2형이 있는데 이자가 고장난 전형적인 당뇨병이 제1형 당뇨병입니다. 1형 당뇨병. 근데 2형 당뇨병이 있는데 2형 당뇨병은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냐면 간에 문제가 생긴 거야. 이 사람은 이자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라면 2형 당뇨병은 간에 문제가 생긴 거야. 봐봐. 내가 인슐린이야. 안녕하세요. 간. 이거 가져가세요. 빨리 저장해. 그래서 간하고 만나가지고 인슐린을 막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간이 얘를 인식을 못해. 누구세요? 나 인슐린! 처음 보는데요. 이러고 있는데. 간이 인슐린을 인식을 못하면 포도당을 저장을 못합니다.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지 못하겠지. 간세포의 이상이 간세포의 수용체 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인슐린을 인식을 못할 경우에도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치료하기 어려울까? 2형입니다. 수용체 이상이 생긴 건 진짜 치료가 어려워요. 1형이 이상이 생기면 1형은 이자가 기능 못하니까 인슐린만 투여해주면 되잖아. 인슐린만 투여해주면 정상으로 돌아가거든? 근데 얘는 답이 없어요. 그죠? 간세포를 다 바꿔야 돼. 그죠? 2형이 더 어려운 당뇨병의 종류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도 식사를 언제 한 거야? 나와있냐? 나와있네요. 주스를 마신 후 90분이 경과했을 때 라고 나와있네요.
자, 주스를 마신 게 여기네요. 주스를 딱 마시고 나서 혈당 수치가 쭉 올라가죠. 주스니까 혈당 수치가 쭉 올라가면은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인슐린 농도가 쭉 올라가겠죠. 그죠? 이 건강한 사람의 인슐린 농도야. 자, 혈당 수치가 쭉 올라가면 인슐린 농도가 쭉 올라갈 겁니다. 그죠? 혈당 농도가 맞춰지면은 더 이상 인슐린은 나올 필요 없으니까 다시 떨어지게 되겠죠? 이 정상적인 사람의 그래프라면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밥 먹었으니까, 음료수를 마셨으니까 혈당 수치는 쭉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인슐린이 나와, 못 나와? 못 나오죠? 안 나와. 보이나요? 안 나오니까 혈당 조절이 안 돼. 이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죠.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어때요? 혈당 수치가 올라가. 당연히 인슐린 나와요. 그죠? 나오지만 간이 수용을 못해. 혈당은 안 떨어져. 그죠? 거의 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얘는 아마 무슨 운동을 했거나 그런 것 같아요. 좀 떨어진 건. 이 인슐린, 간이 저장 안 하고, 이거는 아까 인슐린의 기능이 간에 저장하는 것도 하지만 세포들한테 보내서 쓰기도 하잖아. 그것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것 뿐이지, 얘처럼 쭉 떨어지지 않고 있죠. 간에 저장하는 건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됩니까? 얘처럼, 쭉 떨어지는 건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조금밖에 못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형과 2형을 나눠서 생각하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혈당 조절까지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없긴 하지만 빠르게 문제 풀어볼까요? 거기 뒤에. 혈당까지 했네.